안녕하세요. 불량성우 고구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언더성우, 협회성우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제긴 한데 협회성우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언더성우 얘기만 있을 거예요.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협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성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눠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주제를 던져줬어요. 언더성우를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것, 그 다음에 언더성우를 하면서 나는 언제까지 언더성우를 할 것인가. 뭐 언더성우의 끝일 수도 있고요. 언더성우를 하면서 협회성우가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편안하게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한국성우협회가 있죠. 한국성우협회가 있고 방송국 출신 성우들이 2년간 그 전속 생활을 마치고 나면 한국성우협회에 소속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방송국 출신 성우죠. 그 외 모든 성우들을 비협회 성우라고 바운더리로 짓고요. 또 다른 말로 언더 성우, 또 인디 성우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디 성우들, 언더 성우들이 있죠. 처음에는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니면은 언더 일을 통해서 마이크 앞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언더 성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제가 언더 성우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협회 성우가 된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다 인생에서 선택 지점이 오거든요. 선택 지점이 온다라는 게 만약에 그냥 예시를 들어서 한 28살 된 학생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읽기 능력, 낭독 실력, 연기력, 그 다음에 변성 능력, 나이대 커버력, 그 다음에 다른 카테고리, 내레이션이나 스팟 같은 거요. 그런 거 커버 능력이 완전은 아니고 제법 쓸만해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딘가 갔을 때 짧은 녹음들, 긴 녹음들, 그거를 해치우는 능력, 네,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언더를 계속 하면서 시험도 계속 볼 겁니다. 시험에 구멍이 너무 좁고 뽑는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다고 일반 알바를 하기는 이제는 언더성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일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언더성우들이 일을 하는 영역이 제가 언더성우를 하는 12년 전, 13년 전과 되게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성우가 하는 역할들이 언더성우들이 일을 맡는 카테고리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게임 녹음이나 OTT에서 더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있겠죠. 근데도 그들이 계속 언더를 희망하고 나 언더만 할 거야. 협회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방송국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언더 성우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그 상황에 닥쳐 있는 친구들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느 순간 마이크 앞에서 너무 능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숙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연기를 대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런 에너지틱한 느낌들이 일하는 느낌으로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치우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마이크 앞에서의 애티튜드나 뭐 열정 쏟는 거나 연기력이 향상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뭔가 잘하고 있는데 이걸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연기를 하는 자세 지향점이 바뀌어요. 잘하는데 이게 진짜로 연기가 너무 좋아서 그 푸릇푸릇한 그 느낌이 없어진다라는 거가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이 진짜로 느끼는 부분들이고 능숙한데
정성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요.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대부분의 언더 일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녹음 일 중에서 노가다 부분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양을 한 시간에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앞에서 있는 시간에 내가 한 시간에 쳐야 되는 녹음 양이 너무 많은 노가다 같은 녹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내레이션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낭독을 하면서 해치우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막말로 협회 성우도 내가 한 번에 막 20장, 30장을 읽어야 되는 것과 한 장을 읽어야 되는 거는 글쎄요, 공들임이나 에너지 쓰는 게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답습이 되는 거예요. 언더 성우를 하면서요. 그리고 계속 나이는 먹어가겠죠. 뭐 30이 될 수 있고 35이 될 수 있고 뭐 언더 성우가 4, 5년 차 됐을 때 결국에는 그때 됐을 때 결국에 마지막에 닿는 종착점은 비협회 성우로 남는 거죠. 언더 성우로 남는 건데 뭐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비협회 성우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언더 성우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직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페이가 그 나이에 맞게끔 조정이 돼서 그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면 만족하고 살 건데 분명히 내가 28, 29대 언더를 시작했을 때 가격과 지금 가격이 만족할 수 없는 가격으로 일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가냐면 35, 36, 30대 후반 뭐 진짜 길게 40대 초반까지 되면 대부분 녹음실을 차리게 됩니다. 아니면 프로덕션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성우가 안 됐을 때 비협회 성우를 안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저는 안 됐는데 그 꿈을 이룬 사람들,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성우를 지망하는 걸 그만뒀다면 아마 다른 직업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잡다한 얘기로 길어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더 성우, 인디 성우,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의 경험을 늘리기 위해 오디션을 보고 그리고 대부분 이벤트를 하는 되게 수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찾는다. 심지어 그걸 학원에서도 하니까요. 그런 걸 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언더를 하려면요. 반드시 수업이 병행돼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착각할 수 있어요. 제가 붙기 직전에 위클리 레귤러를 대여섯 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레이션하고 뭐 방송 멘트 같은 거 하는 거 고정이죠. 일주일에 매일 가서 녹음을 하고. 이런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되게 거만해지더라고요. 거만해진다라는 게 내가 이렇게 일이 많은데 내가 밖에서 이렇게 위클리를 많이 하고 멘트로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연기를 안 하게 돼요. 그냥 나를 안 믿어주고 내 목소리의 값어치를 몰라주는 방송국을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오히려 대본을 더 안 봐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나이로서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벌던 돈들이 되게 열심히 했고요. 진짜 협회 성우 때보다 더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페이가 쌌기 때문이에요. 진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일을 해도 값어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맙게도 주변에 형들이 있었고 같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갔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학원을 더 다녔어요. 열이 받아서. 막 연극 수업도 듣고요. 학원 하나에 사사 하나에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시절 제가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대원 2기랑 그 다음 KBS 시험이 끝났으면 저는 아마 이 바닥에 없었을 거예요. 안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그냥 하늘이 네가 이 직업 하지 말라는 얘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더 성우를 하는 것 나쁘다 좋다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는 저하고는 생각해 본 적 없고요.
그런 거는 제가 정하고 누가 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언더성으로 하시는 분들 힘든 일을 해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 앞에서 하는 녹음들이 값어치가 없는 녹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NG를 내면서 녹음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도 분명히 성우가 되는데 기반이 되고 긴장을 덜하게 만들고 마이크의 사용법을 알게 되고 뭐 마이크 앞에서의 NG 났을 때의 애티튜드나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 좋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언더를 해도 좋고 언더로 잘 나가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정도 실력이면 협회 와야죠. 방송성우 되셔야죠. 그러려면 연기끈은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은 괴로운 시기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제자 중에서 2명이 거의 10년 이상을 했던 친구들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실력의 끝자락에 가면 운이 정말 없어가지고 더 늦게 된 친구들이겠지만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 기능을 그 실력을 찾을 때까지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그 긴 터널을 응원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덜 다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의 불량성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